안녕하세요. 이제 해커스 공무원의 신동욱 선생입니다. 2020년 7급 국가직 행정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평도 제가 이제 그 해설과 다 같이 써놨는데, 여러분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시험 치르느라고 너무 이제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이제 시험이 연기된 데다가 너무 이제 또 수험 환경도 이제 변화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무사히 치러낸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이제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이 또 결과가 나오면 어찌하든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제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선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이제 점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또 이번에는 이제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출제 방향들, 또 이제 그런 경향들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꼭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제 합격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이 본 강의를 이제 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7급 시험은 무난하게 출제됐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소문도 듣고 또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객관적 위치, 실력,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건 이제 좀 한편은 이제 주관적인 거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이제,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하면 커트라인이 상당히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공통 과목, 이제 필수 과목이 이제 국어, 국사가 이제 올해 국가직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폐지되는 관계로 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수험생들을 고려한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무난하게, 너무나 무난하게 출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어, 한국사에서 대부분 이제 고득점을 해서, 또 특별히 이제 폭탄 과목이라고 할 만한 과목이 없었어요. 뭐 직렬에 따라서 이제 뭐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 이제 국제법이 뭐 너무너무 이제 역대급 이제 폭탄 과목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국어, 국사 너무너무 이제 쉬웠고, 또 헌법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도,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또 이제 또 안 보신 분들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만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책형이 그냥 동일한 책형이에요. 나형 하나로 통일되어서, 또 시험장마다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굳이 뭐 따로 책형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론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쫙 깔리고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들도 예전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강론이 부분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물론 이제 5번, 6번 이하에도 이제 강론 관련된 뭐 지문들이 총강론 이제 섞여 있는 듯한 문제가 한두 개 있긴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출제자들이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제한 거는 이제 5번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론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원법, 또 공물법, 경찰행정법,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늘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공용부담, 특히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건 총강론 겹쳐져 있기 때문에 늘 많이 나온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뭐 최신 판례,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이 안 나오고, 혹시 좀 낯선 지문이 있더라도 다른 지문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답이 쉽게 보이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수험생들 찾아온 친구들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얘기도 듣고 했는데, 행정법은 이제 100점 맞은 친구들도 이제 여러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법 과목은 100점을 맞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함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2개 뭐 이 정도 안팎으로 이제 틀렸다면 행정법은 이제 잘 하신 거고요. 뭐 100점 맞으신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너무 잘한 거고. 근데 이제 뭐 85점 이하로 이제 맞았다, 그럼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좀 잘한 것은 아니다. 다른 과목에서 이제 선방해줘야만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0점 이하로 이제 나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공부량을 좀 더 또 회독수를 높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이제 연습을 또 이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출제 분포를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요. 행정법 총론에서 이제 뭐 이제 15문제, 뭐 강론과 이제 좀 연결된 지문들도 섞여 있긴 있지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제 전형적인 문제 나왔죠. 사인의 공법행위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작용 파트에서 이제 법규명령, 감사원 규칙의 이제 성격과 관련된 논의, 또 무효인 행정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또 이제 음주운전, 이제 음주운전 사고 많고 이러면서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이제 판례들 역시 이제 공익이도 중요하다는 그 판례. 그다음에 이제 행정절차법 늘 나오는 이제 부분이죠. 행정절차법 한 문제, 정보공개,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최근에 통과돼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또 행정절차법도 개정된 게 안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방직에 곧 이어지는 그런 시험에서 나올 거라는 이제 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내년 시험에는 무조건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법 이행강제금,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에도 이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나란히 이제 두 문제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실효성 확보상 늘 나오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직전에 이제 그 강조했었는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관련된 거 이제 처분이 아니다. 특별히 이제 뭐 공부한 사람들 당연히 맞출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영점을 책임에 관한 거, 또 이제 협의취득, 토지보상법 관련된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생송에서 오히려 이제 많이 안 나온 편이죠. 9급에서는 이제 그 소송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7급은 이제 아무래도 강론까지 포함되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소송도 취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적격, 중앙노동위 위원장. 뭐 이제 이거는 워낙 뭐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쉽게 그래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이제 사례형 문제가 없었어요. 박스형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 7급에.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형 문제가 이제 뭐 한 6문제씩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강론 부분에서는 이제 공무원 이제 신분, 징계, 정년 이런 이제 공무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 하나 나왔고, 자, 지방자치법 관련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이게 이제 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헌법적인 이제 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9급 위주로 이제 또 군무원 뭐 준비만 하고 헌법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연습 삼아 풀어보신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7급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제 헌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역시 상대적으로 이제 또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행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초문제 수준에서 또 나온 거고요. 불신검문, 임의동행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이제 뭐 공물법에서 이제 국유재산에 대한 뭐 취득시효, 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무단 점용 사용 관련된 지문들 이제 종합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부담법은 이제 조세행정법, 조세법률주의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강론을 따로 안 해도 되는, 헌법 하신 분들은 조세 감면도 조세법률주의 적용된다는 그 기본적인 게 나왔죠. 그러니까 강론은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강론에 대한 이제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여기 이제 한 5개 파트 정도 자주 나오는 그 부분의 기출문제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커버를 하시면 강론에 대한 기본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강론은 시간을 많이 절대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되고, 기출문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이제 강론 문제예요. 근데 이제 1번 문제는 옳은 건데요. 공무원법 관계. 자, 강론에서 이미 여러 차례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1번의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원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 맞죠? 이거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면 반드시 이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우리 이제 직전에 우리 이제 최종 정리하고 할 때도 이거 다 연습을 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강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이거는 이제 익숙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실제 생년월일이 기준, 실제 생년월일. 아시겠죠?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아니라.
그래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게 잘못됐으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 공무원 법령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의 보수 지급 근거가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 항목이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계상되어 있어야 되죠. 다 이제 한 번씩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국가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선고와 효력을 잃게 됨. 자, 이미 발생한 공문에 대한 당연치적의 효력은 소멸한다. 자,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 퇴직 사유인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이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이제 형벌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퇴직의 효력까지 소멸돼서 다시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여기는 이제 1번, 그러니까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감각 있는 친구들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딱 1번 옳은 거 찾는 건데 확실히 옳잖아요. 1번. 나머지는 이렇게 가볍게 쓱 안 보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이제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이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맞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의동행이고 임의동행으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따라갔다고 해서 한번 경찰서 따라가면 이제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불신검문하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신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맞죠?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검문 대상자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이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거. 왜냐면 이제 이건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이제 강학상 이제 행정조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할 정도의 이제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거. 자, 4번 경찰관의 보호조치 발동에 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므로 수뢰차에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에 인계할 수 있음에도, 자,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찰관사에 보호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위법이에요.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는데 보호조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기본적인 이거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강론에서 항상 이제 영순으로 봐야 된다. 시험 직전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꼭 보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이제 기출문제 이제 이 범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깐깐하다고 볼 수 있는 거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1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17조 2항 2호에 규정된 이제 주민소송에서, 자,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성 인정된다 그랬는데, 재정에 이제 뭐 손실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의 전부 범행에 관한 권한 문제로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발청과 당사 역격이 없다. 이게 이제 맞죠. 여러분 이제 기관임 사무잖아요. 이거 딱 보면 이제 뭐 조례 제정 안 되고 국가 사무이고 또 권한쟁의로 다툴 수 없고, 이거는 여러분 워낙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딱 맞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제 4번 지문 때문에 이제 헷갈렸다는 친구, 그래서 4번하고 이제 뭐 2번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4번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 위임 사무죠. 국가기관에 지휘해서 처분을 한 경우 그 지자체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없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판례인데요. 단체장은 원래 권한쟁의 능력이 없어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이제 권한쟁의 능력이 있는 거지. 단체장이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이지.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권한쟁의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단체장이 그 국가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현재 판례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건
헌법 시험에서 나온 적 있어. 헌법 시험. 행정법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아시겠죠? 헌재 판례고. 헌법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을 공부한 분들은 오히려 헌법 기출문제집에 이런 지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만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뭐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7급은 행정법을 하는 분들은 다 헌법을 필수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행정법에서 또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같은 공법이고 헌법이 구체화된 법이 행정법이다 보니까 구급 시험에서도 이제 중요한 헌재 판례들은 이제 행정법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적 이제 쟁점이 들어온 거긴 한데 조금 난이도를 고려한 어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아리까리하고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 이건 이제 공부량이 좀 제법 돼야지 이제 헌법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OX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좀 어렵긴 했다. 그런데 2번 지문이 맞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량이 된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3번 지문을 보세요. 3번은 이제 보통 이제 단체장이나 이제 이것도 헌법의 어떤 이제 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했을 때 국회가 이제 거부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국회 재의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헌법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걸 확실하게 알 거예요. 단체장도 마찬가지 제의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제 교육조례에 관한 거 이런 거 이제 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제의를 요구했는데 제의 의결을 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이 이제 제의 요구를 처리할 수 없다는데 처리 다 똑같이 가능해요. 단체장도 처리할 수 있고 제의 요구 때 하더라도 대통령도 이제 법률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국회가 재의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없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1번, 2번에 이제 거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 딱 선택해 놓고 3번, 4번을 보면서 유혹에 빠져서 이제 고쳐서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애매모호하면 세모로 가고 OX가 분명하면 이제 그 중에서 가급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객관적인 난이도는 이건 좀 높은 문제에 속하긴 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물.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왜냐면 이제 1번, 2번, 그리고 이제 뭐 4번 이게 강론에 전형적으로 나온 거고 3번도 이게 무단점이에요. 무단점이에요. 국유재산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조명 상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 사용한 자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 이건 이제 무단점이잖아요. 무단점이에요.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용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변상금 부과하는 거예요. 무단점이에요. 사용료 부과.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이제 행정재산 착오로 여러분 어때요? 교환해도 착오로 매매해도 무효죠. 무효. 그런 사정만으로 이제 전방 공용 폐지 의사표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취득시효 공유재산에 대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내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재산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 20년이면 20년 내내 일반 재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19년 동안 일반 재산이다 행정재산으로 이제 변경되면 취득시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점유 취득시효 기간을 충족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그래서 변경되면 또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 다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도로관리청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 도로법에 따라 변상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게 꼭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도로관리청이 이제 영점을 책임도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변상을 부과하는 거 또는 이제 영점을 책임지는 거 소유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세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헌법에 그 조세법률제의 기초 개념만 있으면 그냥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자, 3번 보세요.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다. 헌법에서 이건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행정법에서도 이제 뭐 조세행정 관련해서 출제된 적이 있고. 감면할 때도 왜
누군가에게 함부로 감면하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감면도 법률에 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부터 이제 총론 문제인데, 자동차 운전면허,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 4번을 보세요. 다 이제 뭐 기본적인 쉬운 지문들이에요. 4번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이 경량에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 그리고 취소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 어떻게 보면 사익이죠, 사익. 사익.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익보다는. 그래서 이제 가장이고 운전해야 먹고 살아가고 운전이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일종 대형도 있고 또 일종 보통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일종 보통 면허로 음주운전해도 다 날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어떤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게 안타까운 생명 또 이제 교통사고 어떤 방지해야 될 필요성 이게 훨씬 더 중시되고 강조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관된 태도예요. 최근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게 규제해야 된다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4번 이제 틀린 거고 나머지 이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제 토지 수용 절차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게 이제 그 손실보상 관련해서 또 강론의 어떤 이제 파트이기도 해요. 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은. 근데 이게 이제 총론에서도 이제 좀 어렵게 나올 때 이 법과 관련된 쟁점이 나오고 구급 시험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이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그 1번 지문 이제 사용재결, 뭐 수용재결, 사용재결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공사업을 위해서 또 공공필요에 의해서 헌법에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수용, 사용 제한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다 이제 위치,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 사용 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세에 특정해야 된다는 거고. 또 사업 인정기간,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취득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자, 이제 협의 취득의 성질이 뭐예요? 매매죠. 이건 그러니까 승계 취득 맞아요. 승계 취득이고 관할 토지 수용에 의한 협의 성립. 근데 확인이 있었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 취득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원시 취득의 효과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원시 취득이에요. 강제로 이제 수용하는 거고. 근데 협의 취득은 그러니까 매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승계 취득의 성질은 맞는데 관할 토지 수용의 협의 성립 확인이 있으면 수용 재결과 똑같이 원시 취득의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설정된 뭐 저당권이니 뭐 이제 권리적 거리는 것들은 다 이제 포맷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행법규라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이 등장을 했죠. 사업시행자 이대책 수립 실시 의무, 이대책 내용에 관한 규정,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 재량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요 이제 강행법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또 지적 승인이 있었다면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이제 자연 공로로 이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도시계획 결정 지적 승인의 고시에 의해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이제 도로로서 이제 어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적 승인이 있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행정재산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직전에 여러분 이제 이 지문 그대로 다 연습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틀린 거고 나머지 이제 옳은 지문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굉장히 빈출되는 주제죠. 일본의 이제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거 항고송 대상인,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해도 그 자체가 이제 단순한 이제 사업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죠. 이거는 이제 뭐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수리 거부할 수 없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예요. 똑같은 이제 그 신고라도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같은 경우는 실체적 요건 심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수리를 해야 한다. 실체적 이유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3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회원 모집하고자 하는 자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이 회원 모집 계획 승인하는 시도지사 검토 결과 통보, 이것도 수리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이 유사한 내용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죠, 이미.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지문은 아니었지만 장기 요양 기간의 폐업 신고 자체가 자,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건 무효란 얘기잖아요. 무효. 행정처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것도 무효죠. 그래서 이제 양도 양수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많이 나왔어요.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다. 기본 계약이 무효다. 그럼 이제 수리가 돼도 그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민사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냥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연 무효라는 거예요. 4번이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행정절차법상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이제 기출문제 중복이에요. 4번 지문을 보세요. 행정처분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상대방 통지서 이제 뭐 반송되고 또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처분을 했다면 이건 위법한 처분이다. 자,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도 이건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 11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설 판례 입장이죠. 예시적이다. 한정적, 열거적이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헌법에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이제 형식 이외에 고시, 훈령, 예규 그런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그래서 이제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에 하면 어때요? 감사원 규칙은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열거적,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이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게 이제 행정규칙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소수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예시로 보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근거한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적 성질을 갖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번에 고시가 사회법령과 결합한 대외적 구성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거고, 집행명령, 사회법령 집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죠. 위임명령이 이제 수권이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사회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 기간 내 지체를 위헌적 부작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입법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됐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고, 합리적 기간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로 보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12번 문제 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무효선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제소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자, 옳은 거 찾는데 이게 맞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무효선을 구하는 의무의 취소송. 그것도 형식이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의 제소 요건, 제소 기간, 전치주의 다 적용이 되죠? 확실하게 옳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죠. 2번 행정의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백성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게 이제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대법원 이제 소수 의견이죠. 명백성 보충 요건서. 명백성은 이제 보충적으로 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통설 판례는 뭐예요? 중대 명백설이라는 중대 명백설. 자, 틀렸고요. 3번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사정 판결 할 수 없죠. 사정 판결은 오로지 취소소송에서만. 4번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의 간접 강제. 자, 간접 강제는 뭐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이 돼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에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소 기간, 전치주의, 간접 강제, 집행정지, 사정 판결 이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이거. 그래서 제소 기간에 대한 거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 안 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죠. 전치주의 준용 안 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준용되죠. 간접 강제 준용 안 되죠. 준용되죠. 집행정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준용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준용 안 되고 사정 판결은 다 준용이 안 된다. 지금 이제 간접 강제, 이 사정 판결 지금 나온 거죠. 이 취소 소송에 관한 게 이제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냐 안 되냐. 이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 자, 해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차분하게 참고를 다른 부분들도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그 재량행위와 관련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관한. 자, 4번 보세요. 사실의 전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오인하는 거. 사실 오인은 없는지. 여러분 이제 재량행위에 대해서 사후심사를 할 때는 그래서 사실 오인은 없는지,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배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오인해서 재량권 행사하면 이것도 위법이란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나머지는 이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세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정말 역시 많이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이죠. 옳은 거.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조치 사법관계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제 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 있죠. 부정당 업자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그거는 이제 처분이고 공법관계예요. 부정당 행위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이거는 이제 처분이고 이건 공법관계. 근데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시키는 건 사법관계. 2번 공유재산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자,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강학상 특허. 공법관계죠. 처분이고. 3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가 됐다. 그 이유는 이제 부당이득이 되죠. 취소되면. 부당이득으로서 과언합금 발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죠.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되는.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이제 보상합의 매매 사업상 법률행위. 4번이 정답이죠. 작년에도 이제 9급 정답짐으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출제될 만한, 또 최근에 이제 다뤘었던 직전에도 이제, 이게 이제 또 그대로 나온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했던 친구들은 읽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비공개를 전제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뭐 계속 나왔던 내용인 거고요. 자, 16번 봅니다. 자, 대집행. 역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대집행 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 내용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 전후 문서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합니다. 2번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이게 이제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죠. 대집행은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일 때만 그 사람이 사용 중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 중지 의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3번 대체적 자기 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례에 의해 또 법률의 위임을 받은 이제 명령, 조례도 이제 근거가 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 4번 대집행 계고는 대집행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자, 개통실비 중에서 이제 계고 또 이제 실행 통지 생략할 수 있죠. 이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뒷부분 맞고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하나 납세구세에 의해서 본세,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구세의 본세와 가산세 각각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죠. 농지법이에요. 이제 시험에 올해 이행강제금 반드시 나올 거라 그랬어요. 제가 또 직전에. 그러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특별히 독점기재 및 공정거래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 걸 모아서 또 정리를 했었죠. 이 정도면 쉽게 나온 거예요, 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특별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송 대상이 아닌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항구송 대상자들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구송을 제기할 때 이게 틀렸어요.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비송사건 절차법.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 통고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다 항구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죠. 왜? 특별한 절차가 있어서. 근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이런 특별한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항구송으로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이제 또 항상 이제 나온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도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리까리하다고 이제 하셨던 분도 있는데, 기출된 거 또 나온 겁니다. 여기 1번에 이제 잔여지 수용청권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 수용하는 토지 수용에는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해서 수용의 효과가 바로 발생해버린 형성권. 이건 이제 청구권, 말은 청구권인데 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그래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데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재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이제 많이 나온 적이 있죠. 3번. 여러분 이제 헌재 이제 판례에서도 문제가 됐고,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이제 국가 등의 이제 수용의 주체이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4번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평가 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해서 참작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딱 하나 피고적격에 대한 거 이제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약간 이제 낯선 지문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특히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좀 낯설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쉬운 것들이에요. 1번이나 뭐 3번, 4번은 늘 나오는 거고, 특히 1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처분에 무효를 전제한 이행소송도 같은 직접적 구제소환이 있는지 먼저 따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무효확인에서의 보충성인데, 그건 이제 폐기가 된 거고요. 자, 3번 보세요. 합의제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보통은 그렇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딱 틀렸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만큼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 이게 이제 확실하게 틀린 거고, 또 이제 내부위임도 이제 내부 수임기관이 차고 등으로 원처음청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내부위임은 여전히 이제 위임청, 원처음청의 권한인데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 그거는 이제 그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2번 지문에 이제 이 당사소송이라는 거, 요게 이제 조금은 낯설 수는 있어요. 국토계획 이용이라는 법상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이다. 대등한 당사자라는 걸 전제로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소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문제,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이제 이 영점을 책임에 관한 거고, 어렵진 않은데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2번 지문 자체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라서 조금 이런 법리가 이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영점의 개념 1번은 이제 맞고요. 뭐 대합실, 승강장, 신호기, 차량 신호기 다 이제 영점에 들어가죠. 자, 2번 보세요.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위.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라는 게 이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이제 예방 어떤 기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제방이 이제 뭐 홍수 물이 넘칠 걸 대비해서 제방을 높이 쌓잖아요. 그 계획 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괜찮은 거야. 넘고 근데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 시설 기준으로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계획 홍수위, 어떤 홍수 예방에 관한 어떤 기준이거든요, 이게. 그 제방이 그걸 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 후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새로운 기준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하천 시설 기준으로 정한 여유고를 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계획 홍수위를 준수하고 있는 그 제방이 그런 사정만으로 이제 뭐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 홍수위와 관련되는 것은 어떤 법이 정한 어떤 예방 기준, 법이 정한 어떤 안전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면, 갑자기 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약간 뭐 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법리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조문에도 있고 판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영점을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설치 관리, 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실상 국민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해도 군에 의해서 노선 인정이라든가 기타 공용 게시가 없었던 이상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여도 이런 노선 인정이라든가 공용 게시 이게 이제 없었다면 영조물로 이거 보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직전에 다 다뤘던 그런 이제 반복되는 이제 OX 이런 연습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나머지가 다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소거 방식으로도 이제 골라낼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뭐 하나 틀린 친구가 이 문제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또 이제 행정법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틀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뭐 다 만든 친구도 있었지만 근데 뭐 4개 이상 틀렸다. 이거는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를 같이 풀다 보면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된 속에서 또 다른 과목들 또 이제 압박감 속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 난도는 생각보다 더 높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제 난도는 이제 뭐 작년보다는 좀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겨진 이제 시험이 이제 유일하게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런 어떤 수준보다 조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개정 법령이라든가 또 중요 판례 중에서 아직 안 나온 어떤 쟁점들도 많죠.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출됐던 것들이 다시 반복해서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다 약간의 이제 좀 플러스 알파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이제 지엽적인 것들을 쫓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기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치아를 보내드리고 또 결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또 다소 아쉬움이 있어도 다음 시험에서는 기필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최종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